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경작을 강의하는 장성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보통 미시경제학 기본 강의를 들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한 연습 문제들은 많이 풀어보셨을 텐데, 좀 더 미시경제학 연습 문제로 괜찮은 책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은 그 임봉욱 교수님 책에 미시경제학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책이 굉장히 해설이 자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뭐 강의를 듣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책이 서술적으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책 내용이 이제 주관식이다 보니까 약간 무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전공을 하셨으면 좀 편할 수 있는데 경작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책을 읽기가 좀 버거울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또 많은 수험생들이 그 책을 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뭐 그런 얘기도 들어서요. 이번에는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요,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핵심 포인트를 설명드리면서 같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강의를 간단하게 가볍게 듣고요, 책 내용 따라가시면서 스스로 책 내용을 이렇게 잘 정리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백지에다가 문제를 푸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학습하시면은 금방 미시경제학에 대한 실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우선 이게 책 내용이 주관식이다 보니까요,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긴 해요. 근데 책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제가 따로 설명하고 여러분 스스로 복습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책 내용을 잘 제가 밑줄 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순서는요, 책 내용 순서대로 우리가 같이 우리가 쭉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쪽에서 같이 보실까요? 자, 먼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소비자의 최적 선택과 관련돼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1절에는 어떤 예산성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잠깐 정리 좀 해봅시다. 자, 소비자가 최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소비자의 목적은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데, 최적이라는 것은 바로, 선택이라는 것은 바로 뭐가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산 제약식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비자의 최적 선택 문제를 풀 때는 여기 제약 조건이 이제 있어요. 제약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식이 있습니다. 목적식 이렇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약 조건은 우리가 예산 제약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M을 가지고 얼마짜리 하는 X제를 몇 개 사고 얼마짜리는 Y제를 몇 개 사는가, 이게 바로 예산 제약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목적식은 뭔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효용 함수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X랑 Y를 선택해서 그때 얻게 되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효용 함수는 우리가 다양한 효용 함수 우리가 살펴보는 거 아실 거예요. 콥더글라스 효용 함수랑 뭐 레온TF 효용 함수랑, 그리고 이제 무차별 곡선 형태로 나타내겠죠. 그리고 완전 대체제 효용 함수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선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요거 주어진 예산선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자, 요거 살짝 봅시다. 기본적인 예산선은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X랑 Y가 있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선택 가능한 영역이 되겠어요. 자,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PY분의 PX가 바로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이고요. 여기 X축의 절편은 소득 M을 PX로 나눠주는 것이고, 여기 Y축 절편은 소득 M을 PY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을 우리가 선택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본적인 이 효용 함수를 우리가 콥더글라스 효용 함수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면서 우아한 형태가 되잖아요. 요걸 기준으로 우리가 상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무차별 곡선을 그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비자의 최적 선택과 관련된 결론이고요. 이때 효용 극대화되는 X제랑 Y제를 우리가 쫙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스타 Y 스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때 효용 수준을 뭐 U 스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교수님 책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예산 제약식을 가지고 좀 우리가 응용하는 걸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제약식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와 예산선의 변화 해가지고 조세와 예산선의 변화. 자, 우리가 어떤 예산선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해요.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텍스를 부과한단 말이죠.
이때 예산선이 어떻게 굴절되거나 변화하는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번 한번 살짝 볼게요. 1번 거기 보시면 1번에 1 한번 볼게요. 자,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조세로 징수하는 경우, 자, 우선 예산선은 소득 M이 있고요. X에 지출하는 금액과 Y에 지출하는 금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요거는 X제에 대한 지출액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Y제에 대한 지출액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출액이고, 얘는 바로 소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때 정부가 어디에 세금을 때렸냐면 여기에 텍스를 부과했습니다. 소득세를 부과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예산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뭐 간단하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선의 형태가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 텍스만큼을 조세로 징수하게 되는 거니까 소득 M에서 T만큼 이렇게 빠지면 될 거예요. 뒤에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예산선이 변화된다라는 거 먼저 잘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 볼까요? 자, X자 한 단위당 일정한 금액을 조세로 징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2번 B라고 할까요? 거기 보시면 그냥 2라고 합시다. 자, X자 한 단위당 일정한 금액을 조세로 여기다가 한 단위당 이렇게 있어요. 한 단위당 X에다가 텍스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요. 부과하게 되면은 예산선의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소득은 그대로 가만히 있죠. 소득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자, X 한 단위당 이렇게 뭐 물품에 대해서 텍스를 부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을 거기다 더하면 될 거예요. PX, X가 있고 여기에다가 텍스를 T에다가 X만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다음에 PY에다가 Y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요만큼 X 한 단위당 이렇게 부과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이걸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게 되면 X를 빼면 되죠. 그래서 PX에다가 플러스 T, 그 다음 여기 X 플러스 PY에다가 Y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C번 볼게요. C번 3번이라고 할까요? 자, X제 가격에 일정한 세율로 부과했습니다. 자, 그러면 X제 가격에다가 세금을 때린 거예요. 자, 여기다가 가격에다가 세금을 일정하게 때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래 PX 가격이 있었는데요. PX에다가 거기 보니까 약간 해설에는 뭐 타우라는 걸 해서 이렇게 썼어요. 뭐 T자 비슷하게 이렇게 기역자 비슷하게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만큼 X제 가격에다 이렇게 세금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PX 자체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산선이 어떻게 변화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걸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PX 밖으로 뺄게요. PX 밖으로 빼고 1 플러스 타우에다가 X 플러스 PY에다가 Y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이게 충격이 각각 어디에 충격을 주느냐에 따라서 M의 충격주냐, X의 충격주냐, PX의 충격주냐에 따라서 예산선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좀 잘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네 번째 한번 봅시다. 자, 네 번째는 X제 한 단위당 일정액의 금액을 거기 보시면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X제 한 단위당. 그러니까 이거는 X제 한 단위당 세금을 떼는 건데 보조금을 부과한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보조금이니까 이제 X제 한 단위당 이거 S라고 할게요. 거기에 S라고 돼 있고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예산선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M이 있고요. 그 다음에 PX는 그대로 요거 하나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PX에다가 X 여기다 빼기 저 PX는 그대로 있는 거에다가 X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S, X 이렇게 있고 PY, Y 이렇게 보조금이니까 가격을 좀 더 싸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합쳐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의 가격이 S만큼 이렇게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PY에다가 Y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다섯 번째. 자, X제 가격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거요.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타우로 돼 있는데 거기서는 그냥 보조금이니까 람다로 이제 표시했네요. 그래서 X의 가격이 이렇게 있으면 빼기 PX에다가
뭐 람다만큼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 5번은 2번, 3번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네, 거기 잘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px가 이렇게 있고 1 마이너스 람다 거기 보시면 x 이렇게 돼 있고 플러스 py에다가 y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은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시죠.